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능검 연구소 대표 원유철입니다. 우리 한능검 족보 책에 나온 기념으로 이번엔 한능검 족보 책을 가지고 내일 시험에 대비해서 전야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주제만 딱 빼갖고 한 35개에서 40문제 정도만 제가 이렇게 찍어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때 말하는 것만 개 타시면은 그냥 시험장 가서 그건 바로 점수로 반영이 될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제 선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사는 한 문제 꼭 나오죠. 선사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사는 의식주 비교하면 됩니다. 의식주를 구신척철 4개 비교하면 되고, 두 번째는 유물유적 비교하는데 유물유적은 도토리를 하시면 돼요. 도토리, 도토무, 도구, 토기, 무덤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구석기 때 의식주는 자연물에 그대로 의존했다 하시면 돼요. 수렵어로 채취했다, 동굴이나 막집 같은 데 놨다. 신석기 때 정착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의복을 만들었다, 가락바퀴, 음식을 만들었다, 농경, 그리고 집을 만들었다, 움집, 이런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얼굴 모양으로 뭐뭐뭐 만들었다 하면 이제 신석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흔히 쓰는 말인데 그걸 구멍세개라고 합니다. 구멍 3개 뚫어놓고 이거 얼굴이야 하면 이거 신석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개 껍데기 가면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 청동기 때 특징은 차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차별을 뜻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 이유다 하시면 돼요. 계급, 사유재산, 내가 가진다. 자, 농사 발달했다, 벼농사. 그리고 집은 차별적인 집이 장방형, 직사각형 집이라고 합니다. 움집.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자, 철기 때는 그냥 화폐 나오면 철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 국가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화폐들이 보인다 그러면 철기입니다. 화폐 이름을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바보고 그냥 화폐 나오면 뭐다? 철기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토리 비교 한번 해볼게요. 도토리, 도토무. 자, 도구, 뗀석기. 여기는 형태가 없어요. 그냥 떼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뭐뭐 개자부터예요. 찢게, 찢게, 뚫게, 뚜르게, 뭐뭐 개자부터 구석기다. 주먹도끼 하나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무덤은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무덤의 형식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흥수하이 정도가 다고. 토기는 없습니다. 토기. 신석기 봅시다. 도구는 이제 갈았어요. 지금 뭐에 나타납니다. 지금 쓰는 말들을 씁니다. 돌 플러스 지금 쓰는 말을 써요. 돌삿, 돌라, 돌칼 이런 말을 씁니다. 거기에 갈돌, 갈판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돌 뭐뭐 하면 다 이때다. 자, 토기 처음 사용합니다. 이때 토기는 뭐뭐 무늬 토기라고 해요. 뭐뭐 무늬자 들어가면 이때다. 빗살무늬, 덧무늬. 자, 무덤 있었다 치는데 무덤의 형식을 말하기 힘듭니다. 여기도. 청동기 봅시다. 도구. 자, 돌 플러스 지금 쓰는 말은 신석기인데 반달돌칼 하면 예입니다. 이건 청동기예요. 자, 그리고 금속이 처음 등장합니다. 금속은 청동이죠. 청동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칼하고 거울하고.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이 있다. 자, 토기는 여기는 무늬 있는 토기라면 여기는 무늬 없는 토기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지역을 따갖고 이름을 붙여요. 뭐뭐식, 뭐뭐형 토기라고. 미송리식, 송공령 토기. 자, 여기 무덤 형식을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무덤 형식은 돌을 사용한 무덤이 특징입니다. 고인돌, 돌널 무덤 이런 거. 철기 보시면요. 자, 철기 때는 청동기가 좀 더 발전하는데 좀 세져요. 세잔,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그러면 이게 좀 발전한 청동기입니다. 자, 그리고 무덤은 돌 안 쓴 무덤, 널무덤, 동무덤 이게 유행을 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진 자료가 충분한 책인데 사진 안 보고 갈 수는 없죠. 사진 한번 갖다 놔 봅시다. 자, 가운데 구멍 뻥 뚫려있다면 가락박혀요. 신석기, 갈돌, 갈판, 맷돌 같은 겁니다. 자, 구멍 3개 뭐라고요? 사람 얼굴 뭐뭐뭐 했다면 어디라고? 신석기입니다. 자, 이게 톡이 보시면은 우리 한눈검은 칼라로 사진이 나오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표면이 볼록하게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걸 덧붙인 무늬 혹은 덧댄 무늬라고 합니다. 덧무늬. 신석기 말하는 겁니다. 표면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으면 신석기 문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비파형 동검. 자, 고인돌 잘 나오죠? 미송리식 토기. 요 위에는 신석기, 요거는 청동길 말합니다. 반달돌칼 아주 잘 나오죠? 구멍 2개. 일단 이제 끈 내갖고 손잡이 만들어 쓰는 거거든요. 이게 낫으로 쓴 겁니다. 청동기. 자, 화폐하면 뭐더라고요? 철기. 화폐하면 철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고주선 캣 한번 가볼까요? 고주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군 신화와 팔초볶음 비교하시면 되고, 고주선 내에서 낼 때는 위만주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됩니다. 원래 단군 기자 위만주선이라고 3주선설이 대세였었는데 지금은 기자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위만이냐 아니냐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긴 거 아닌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나라와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쪽입니다. 연과 대등했다. 연나라 쳐들어왔다. 연으로 서방영토 2000리 뺏겼다. 이때 그래서 만주에 있었던 고주선이 한반도 평양 지역으로 대동강 지역으로 이동해 왔다 그러면 이거 다 위만주선 이전입니다. 자, 그럼 위만주선 한번 볼게요. 여기는 왕이 딱 4명 있으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여기 왕을 부준이라고 합니다. 부왕 준왕. 조선 후라는 사람이 처음 썼다라고 하는데 조선 후 여기까지 하면 5명이에요. 그리고 위만에서는 동글동글 들어가는 왕이 있다 하시면 돼요. 위만 왕, 우거왕. 동글동글하면 뒤다. 그리고 중간무역한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팽창 국가로 발전해요. 그래서 진번 임금 같은 주변의 소국을 복속했다. 그리고 한나라 쳐들어왔다면은 위만 때다. 부준이 아니라 동글동글 왕때 있었던 일이다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나라 때 멸망당하고 나서 한사원이 설치되는데 남의 나라 지배할 때는 법으로 통치할 거 아니에요. 법이 확 늘어났다 하시면 돼요. 8개가 아니라 이때는 뭐다? 60개로 늘어났다면 망한 뒤다 하시면 됩니다. 요 순서만 좀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옵니다. 두 번 중에 두 회에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올 때쯤 되면은 이 정도면 이제 get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초기 국가도 매번 나오죠. 여기는 빠르게 아주 간단한 것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제일 북쪽에 있었던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치 체제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뒤에는 정치 체제에 대한 기록이 적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귀족이 둘 다 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짜들 하면 일단 고구려는 부여 둘 중에 하나만 찾아야 돼요. 그중에 동물명 붙인 가하면은 부여다. 마가우가 저가 구가. 여기는 다른 이름을 찾아야 돼. 조의 선인이라는 관료 이름을 좀 찾으면 됩니다. 요거를 구분하시고요. 자, 여기는 이 합치면 옥동자라고 하는데 얘는 생기다 만입니다. 옥동자. 그래서 여기는 왕이 없었어요. 아직 발전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한테 맨날 터지더니였었어요. 옥동자는 뭐가 없다? 왕이 없어요. 왕읍삼 하시면 돼요. 대신에 마을 단위에 군장들이 있어요. 읍군 삼로라고 합니다. 마을 단위 군장은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신지읍차라고 해요. 둘을 비교하는 걸립니다. 여기는 왕읍삼. 누가? 옥동자는 왕읍삼. 자, 여기는 천군소도라는 게 있는데 왕도 있고 천군이라는 무당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군 왕검하고 좀 다르죠. 고조선의 단군 왕검은 왕이면서 제사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두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지. 재정 분리 사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산물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있죠. 만주면은 항상 말과 모피가 특산물이에요. 어떤 나라가 있든 간에 거기에. 지금은 부여지. 나중에는 발해가 그렇고요. 그때는 거란 여진이 말, 모피가 특산물입니다. 어디 만주는. 그리고 농사가 제일 잘 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제일 남쪽 지역이야. 여기를 삼남지방이라고 하는데 충청, 경상, 전라 지역입니다. 농사 잘 되니까 어때? 계절제를 두 번이나 한단 말이야. 이게 특징이란 말이죠. 북과 남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철이 많이 생산됐다. 철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환이란 말이야. 철은 변하는 거니까 녹슬잖아. 변환이라고 하고 이거를 금강가야라고 합니다. 나중에 금강가야로 불리기도 하니까는.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부여 사조목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건 구조선의 팔주볶음하고 비교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특산물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약탈경제라는 겁니다. 얘는 처음부터 싸우면서 컸거든. 그래서 주변과 사이가 다 안 좋아. 약한 나라는 잡아먹고 힘센 나라는 갈등하는 관계였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부경이고 주로 얘한테 뜯긴 나라가 옥동자인데요. 그중에 옥저인데 옥저는 나라가 힘이 없을 때 뺏기는 게 뭐까지 포함되냐면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여자까지 뺏긴 거야. 자, 이렇게 여자를 뺏길 때 그 나라에 나타나는 풍습이 항상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리 결혼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결혼은 아니지만 미리 데리고 살아요. 이걸 미리 며느리제라고 합니다. 미리 며느리제, 민며느리제. 어디서 나타났다? 여자 뺏기는 나라. 자, 여자 뺏기니까 어때? 가족애가 되게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같이 묻었단 말이지. 가족 공동묘. 죽을 때 그냥 대충 묻었다가 가족이 다 죽으면 뼈만 추려고 같이 묻는 가족 공동묘 발달했다. 이게 어디? 아유, 불쌍해. 불쌍한 나라. 옥저입니다. 정반대해야 되는 게 고구려는 서욱제입니다. 씩씩한 남자가 여자 집에 갖고 장인 저 딸 좀 주세요, 딸 좀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얻는 겁니다. 그럼 장인이 사위서, 지복, 사위 집을 자기 집 뒤쪽에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한 방식은 씩씩한 고구려. 아시겠죠? 자, 이 동해는 그냥 단과반 책무라고 기억 좀 해주세요. 단군, 과마, 반어피, 책화, 무천, 단과반 책무가 있었다. 동해. 제천에서 잘 나오죠? 여기는 부여는 영고, 부영, 고구려는 동맹, 고동, 동해는 아까 말했듯이 단과반 책무, 동무 하시면 돼요. 동무.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 또 get 할 수 있습니다. get. 뭐랄까요? 삼국시대 왕다사는 기원전 1세기부터 6세기까지가 두 문제 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7세기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3점짜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일단 4세기까지는 4세기 전성기 왕이 있었던 근초광을 기준으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초광은 전성기 때 왕이기 때문에 영토 팽창을 넓게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왕들은 다 방위의 표시인 사자 그려주시고요. 사자에서 갈대를 다 갖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근초고는 백제잖아요. 서쪽에 있잖아요. 서쪽 빼고 다 갔다 하면 됩니다. 북으로 갔다, 동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 하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해외까지 갑니다. 해외는 중국으로 갔다. 중국은 북중국, 남중국, 그리고 일본으로 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세 개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고구려 가갖고 고구려 왕을 죽입니다. 고구마에 전사하고요. 이때 동쪽은 가야예요, 가야. 가야에 처음 진출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가야가 아니라 마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한을 완전 복속합니다. 자, 북중부에는 요사와 산둥반도 가고요. 자, 이때는 남쪽에는 동진이라는 나라 가고요. 자, 일본에 처음 진출합니다. 증거가 칠지도가 있고요. 이 화살표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귀찮으면은 근초왕 있잖아요. 가마평 부서 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산이라. 가마평 부서 일본산이요 그랬답니다. 가마평 부서 일본산이요. 요렇게 두 문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마평이 국내 진출한 거 말하는 거고 일본산이요. 이게 이제 해외 말합니다.
가마평 부서 일문산용. 요 부서는 체제정비한 걸 만다. 부자상속자와 서기 편찬했다. 잘 나갔기 때문에 기록을 남긴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은 전성기 때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하나만 추가할게요. 자, 이때 고구려 왕이 죽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고구려는 전통적인 라이벌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중국의 연나라 선비족이고 남쪽의 백제입니다. 자, 3세기 때까지는 고구려는 중국하고만 관계였었고 4세기 때 처음으로 이제 백제랑 접하면서 백제가 라이벌로 추가가 됩니다. 고구려 위기가 두 번 있었는데 이때가 1차 위기입니다. 위나라. 우리 삼국지 있죠? 위초고. 조조가 세운 나라 위나라 있잖아요. 걔한테 침공받은 게 동천왕이고요. 2차 위기 때가 건축왕 때입니다. 자, 두 라이벌은 다 맞아요. 전현한테 모욕당하고 건축왕한테 죽었다 하시면 됩니다. 전현의 모욕 쳐들어오고 건축왕한테 죽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미천왕이 한반도에 있었던 한사군을 축출하면서 고구려하고 백제가 국경을 접하게 됐었던 겁니다. 거기서 백제가 먼저 이긴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하나만. 자, 하나 더 추가하면은 이런 전성기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요. 체제정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고이왕 때 이미 체제정비가 돼 있었다. 관청 같은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관청과 관등. 이거를 육국률이라고 합니다. 좌평, 16관 등제 기본을 만들었다. 공복 만들고 율령을 반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하들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하들을 잘 동원해서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자, 고구려 보니까 안 되겠어. 우리도 그래야 되는구나. 해갖고, 지고 난 뒤에, 아빠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때 체제정비에 나서는데 그게 소수림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림은 뭐 했대? 내치를 불태웠다. 소수림은 불태웠다 하면 됩니다. 소수림 불태웠다. 불태여. 불교, 태학, 율령 반포했다. 이게 체제정비입니다.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이제 고구려 전성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불교 들어오고, 그 뒤에 이제 백제도 불교 들어옵니다. 요걸 기준으로 잘 봐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온다. 자, 4세기번에 서술망이 체제정비했었죠. 이제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기준으로 이제 주변을 보도록 할게요. 자, 5세기 고구려왕을 광장문이라고 해요. 광개토 장수 문자명왕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전성기 때는 영토팽창을 많이 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자 그려놓고 고구려는 제일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 빼고 다 갔다 하면 돼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서로 갔다, 동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 이겠죠. 그래서 이게 백제 공격했다. 전통적인 두 라이벌이 백제하고 연인데 이 두 나라를 다 쳐요. 이때는 고구려가 잘 나가기 때문에. 자, 신라는 뜻밖의 싸우러 간 게 아니라 도와주러 갑니다. 5만 군대 파병했다. 상당히 잘 나오죠. 이 군대를 파병한 이유가 가야와 외의 연합군이 신라를 이때 마침 쳐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박살내러 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신라까지만 간 게 아니라 이 군대가 가야까지 가갖고 가야는 이걸 계기로 전기연맹이 해체됐다라고 합니다. 중심지가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바뀌는 계기가 광개토장의 침공 때문이에요. 자, 그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자로 그래도 되고요. 화살표 쓰기가 그래도 되고, 이거 아니면은 그냥 백신과 후비슉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는 중간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는데 위가 만주거든. 만주에 세 개 부족이 있는데 세 개 부족을 다 칩니다. 그래서 만주벌판 후비슉이라고 합니다. 후비슉. 자, 보십시다. 백제 공격했다. 신라의 침팔 외국 격퇴했다. 상당히 잘 나오죠. 5만 군대 파병했다. 이 키워드로 보시면 되고, 전기 가야 연맹 해체되었다. 그리고 만주 쪽으로는 후연, 비려, 숙신. 여기 세 개 있는 부족을 선거 말이라고 돼요. 선비족, 거란족, 말갈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걔들을 칭하는 말들입니다. 그거를 다 쳤다. 이거를 백신과 후비슉 하면 됩니다. 백신과 후비슉.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부여도 있어요. 그거까지 하면 동부여 정벌했다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갔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데, 자기 자부심을 연호로 표시합니다. 그 연호를 영락. 길게 즐겁게 따라고 하는데, 본인은 되게 짧게 돌아가세요. 이제 대신에 아들은 장수합니다. 영락대왕이라고 합니다. 영락대왕. 자, 두 번째 전성기가 장수왕 때인데, 장수왕 때 되면 북쪽에 중국이 이제 거의 통일해서 거대한 국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넘보지를 못해. 그래서 어디로? 남하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남하 정책이 한반도에 여러 연쇄장애를 불러왔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장수왕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아빠 기념한 거예요. 광개토장 능비. 그리고 아빠 트로피 같은 걸 만든 게 호흡명 그릇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양천도를 시작했고, 이게 나주 동맹을 불러왔다. 신라와 백제 동맹을. 자, 내려가면 어디가 있겠어요? 두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둘을 친구로 만들었다는 거고. 자, 이걸로 부족해. 전통적인 라이벌이자 적국이었었던 백제는 중국에까지 도움을 청합니다. 신라하고만 친구라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계로왕 부기국수입니다. 그러니까 장수왕 때문에 너무 괴로워. 장수왕이 이게 열받아갖고 이 계로왕을 결국 죽입니다. 한성을 점령해버리고요. 광개토까지는 왕을 죽이지는 않는데 장수왕 때는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은왕, 할아버지 때의 원수를 갚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성 점령했다. 그래서 그 계로왕이 죽고요. 그 아들 혹은 동생이라고 불리는 문주왕이 이제 웅진으로 내려가서 웅진백제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장수왕 죽고 난 뒤에 일이긴 하지만요. 남하 정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는 얘들은 더 끈끈하게 해야 돼.
백제가 신라와 더 끈끈한 동맹을 맺으려 했었던 게 결혼 동맹입니다. 그래서 평나 계한 웅진 결혼하시면 돼요. 장수왕의 이름을 평나게 했다 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거 남아정책이 장수왕의 이름을 평나게 했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이때 다른 나라 보시면 광개토 때 아신왕이라고 있었는데 거의 안 나오고요. 장수왕 때는 백제가 운동을 안 해서 비개덩어리 됐어요. 비유왕, 계로왕 나오면은 이게 장수왕 때다 하시면 됩니다. 비유왕, 계로왕 단어가 나오면 신라는 눌지마리간, 소지마리간이 있어요. 비늘처럼 단단하게 동맹 맺었고 이건 동서지간이 됐다는 겁니다. 동성왕과 소지마리간 간에 동서지간이 되었다. 결혼동맹 맺은 겁니다. 이게 5세기 때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말하는 이유는 순서 문제까지 고려하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가야는 이때 전기연맹 해체되고 후기연맹이 성립되는 계기가 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5세기 때. 자, 이제 6세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구려 전성기가 계속 가면 좋은데 계속 못 갑니다. 내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귀족들 간의 권력상 대전을 벌입니다. 자, 요 틈을 타고 잘 됐다 싶어갖고 이제 누가 다시 활개를 치냐면은 백제신라가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백제신라 왕을 배웁니다. 자, 이때 백제왕이 무성이라고 해요. 다시 무성해진다. 자, 무령왕은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왕이 지방 귀족들한테 이제 막 우습게 보였거든요. 그걸 극복한 사람입니다. 담양을 자기 일가로 만들어갖고 다시 왕권을 회복했다. 담양 일가로 하시면 됩니다. 20담도 왕족 파견했다. 양나라와 교류했다. 일본과 교류했다. 가야 다시 진출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고구려가 충청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충청도까지 와갖고 백제의 이 바다를 막았거든요. 봉수정철 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못 나갔었단 말이야. 바깥으로 다시 나가고 있다는 거는 백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까지. 국내는 가야까지 다시 간 거고 중국하고 일본으로 다시 갔다는 겁니다.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양 일가 만들었다. 그래서 다시 회복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있어요. 양나라와 교류했다는 증거가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는 이 책봉우가 무령왕릉에서 나옵니다. 백제 무덤 중에 피장자가 유일하게 확인된 무덤이 무령왕릉이에요. 그래 백제 왕릉 중에 이름 붙은 왕이 이 능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에 명찰, 지석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이름이 있어요.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는 문헌 기록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양직공도, 양나라 조공도란 뜻이에요. 양나라 사신도란 뜻입니다. 이게 무령왕 때 보냈던 겁니다. 자, 양나라 사신 보내갖고 고구려 물리치고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걸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흔적이고요. 증거고. 자, 무령왕릉 무덤에 목관이 남아있는데 그 목관이 일본에서만 자란 나무예요. 금송이라고 하는 금송관 나왔다. 그래서 교류가 있다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백제는 이제 성왕 때 오히려 고구려랑 싸워갖고 영토를 회복하는데 한강을 회복합니다. 한강 회복하기 직전에 성왕이 이제 승부수 전쟁의 천도예요. 사비천도하고 남부역을 채택했다. 자, 그리고 한강을 뺐는데 진흥왕과 손잡고 뺐습니다. 혼자 뺏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진흥왕이 배신해갖고 둘이 싸워요. 이게 관산정 전투입니다. 여기서 성왕이 죽어요. 그래서 백제왕이 두 번 죽어요. 고구려 군대한테 죽었다면 무조건 5세기 장수왕 때 계로왕이고 신라 군대한테 죽었다면 무조건 6세기 진흥왕 때 성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죽었다는 말 잘 기억해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니까. 자, 이걸 두 번째 따면은 사부 한강관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부 한강관노 놀이사치계 파견한 게 또 성왕 때고요. 요건 순서로 되게 잘 나옵니다. 사부 한강 갔어? 사부 한강 갔어? 사부 한강 갔노? 하시면 됩니다. 놀이사치계는 순서 아니고 이 세 개만 순서입니다. 아주 잘 나와요. 자, 6세기는 이제 백제 신라가 잘하니까 백제 신라 중심으로 보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신라만 남게 되니까 신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됩니다. 거기다 백제 고구려 갖다 붙이면 돼요. 고구려는 붙일 것도 없어. 지금 쉬고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신라는 지증왕이 등장하면서 이 반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뇌물마리간계의 반개 출신이기 때문에 얘는 자기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노력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뭘 노력했을까요? 지증왕 때, 법흥왕 때 체제 정비를 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진흥왕 때 진짜 흥행한 거예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앞에 체제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성기가 있다. 전성기는 사자 그려놓고 영토팽창 보시면 됩니다. 백제에도 덧붙여보자면은 무령왕 때 다시 체제 정비를 한 거예요. 지방 애들 잡았거든. 담양 일가 만들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을 간다라고 하는 영토팽창이 됐던 겁니다. 이 세트를 기억 좀 해두세요. 자, 봅시다. 지증왕 때 특이할 점은 경제도 발달했다는 거예요. 순장 금지하고 사람들 농력 증가하고요. 우경을 장려해갖고 농사가 되게 발달했단 말이야. 이 경제가 발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시장이 첨삭했다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경제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 제도를 정비한 게 이 특징이에요. 줄을 처음 만들고 소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체제정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법흥이에요. 법을 일으켰다. 이 법은 불법, 율령, 체제를 말하는 거거든. 그걸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진흥왕이 나타난다. 자, 갑시다. 그리고 영토팽창을 하는데요. 지증왕 때는 다른 사람 눈이 안 띄는 동해안 쪽에 태백산맥 안쪽에 눈이 안 띄는 조용한 데로 가고 법흥왕 때도 영토팽창 하는데 멀리 안 가요. 같은 경상도야. 경상남도로 갑니다. 김해, 금강가야로.
그리고 진흥왕 때 가야지 경상도를 벗어나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팽창하는 겁니다. 그 첫 발이 충청도예요. 단양 선비. 그 다음에 지금 서울, 북한산비, 단양 척선비 북한산비. 요 한강을 차지한 걸 기점으로 이제 남으로 북으로 쭉 뻗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 없애갖고 가야 전체를 먹고요. 그 다음에 함경도까지 갑니다. 이게 진흥왕 때 팽창입니다. 자, 그 두 문자를 한테나 할게요. 지증왕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었답니다. 뭔지 아세요? 순한으로 만든 소우동을 이렇게 좋아하셨대요. 순한으로 만든 냉소우동. 자, 순장 금지했다. 한화정책 폈다. 이때 신라 국왕이라는 칭을 사용했고, 자, 우경 정리했다. 그리고 소경 설치했다. 그리고 우상국 정복했다. 동선 설치했다. 중성립이 냉수립이 있다. 순한우 중냉소우동. 순한우 냉소우동 하시면 되고요. 자, 법흥왕은 불교를 너무 좋아했고요. 병상에 들어서도 불공트리스만 했답니다. 병부 상대등 설치했다. 불공률, 불교 율령 공부 측정했다. 병상 불공률. 그리고 이 사람 때 고대국가 완성되기 때문에 나라 기틀을 세웠다. 금봉건이라고 하시면 돼요. 금봉건. 금강가에 복속했다. 봉평비 건원이라는 연호상했다. 신라 천년호입니다. 고구려 천년호는 광개투장 때고요. 이때가 천년호다. 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진짜 흥행한 사람, 이 사람은 영토 팽창하는데 이 사람 똑같이 뭐 하면 된다? 사자 그려놓고 보시면 돼요. 신라 어디? 동쪽이잖아. 어디로 가지고 그러면 동쪽 빼고 갔다 하면 됩니다. 북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으로 갔다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한강 상류. 여기서 안 그치고 어디까지? 백제 배신하고 한강 하류까지 간다. 이게 서쪽이죠. 자, 그 다음에 남쪽. 대가야 없앤다. 가야라는 존재를 지워버린다. 그리고 어디? 북쪽으로 한 번 더 갑니다. 함경도까지 갑니다. 이게 화살표 4개. 이 사람만 4개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진흥왕, 이 성왕이랑 같이 했잖아요. 성왕이랑 같이 할 때 전화로 국교 맺었대. 전화. 때라는 여보세요? 형님. 성왕이 때 40대고 진흥왕은 10대 임금 했었단 말이에요. 10대 임금이 40대 임금한테 형님 하면서 맺은 게 전화 국교라는 겁니다. 전륜성왕. 화랑도. 그리고 국사 편찬했다. 잘 나갈 때 편찬합니다. 그 책은. 고구려 승려 해량을 받아들여갖고 불교 교단을 정비했다. 고구려 이제 망하고 있다는 거야. 승려들이 내려와서 일로 망명 오고 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신라 불교를 도와주고 했단 말이에요. 전화국교. 자, 그리고 단북 창마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북 창마황. 이걸 천천히 한강상류, 한강하류, 대가에 복속했다. 함경도까지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6세기 보시면 됩니다. 4세기 이후로는 본격적인 삼국 항쟁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관계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무령왕 때가 지증왕, 법흥왕 때 걸치고요. 성왕 때가 주로 이제 진흥왕이랑 겹칩니다. 요거 관계서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강 간 거 같이 갔다. 이걸 물어볼 때 사비천도가 먼저냐, 진흥왕의 한강 점령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가 먼저지? 사비천도가 먼저잖아요. 사부 한강 관노할 때 사부 한강 관노 잘 격침해두세요. 6세기까지는 두 문제 전후로 나오고요. 대체로 한두 문제 나옵니다. 7세기가 이제 메인입니다. 7세기는 무조건 나오고요. 대부분 3점짜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건져야 돼. 지금 눈 반짝 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보면서 3점 바로 건지는 거니까 내일 3점 나와야 내일. 자, 7세기는 삼국통일기 혹은 그 전쟁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있었던 전쟁이 주요 사건입니다. 순서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10년대는 수나라가 쳐들었던 시기인데 사르리 났다. 수나라 침략은 사르 때문에 살아요. 사르 때문에 을지문덕 살수대첩으로 겨우 삽니다. 그래서 40년대는 당태종 침입기인데 당태종 침입 전후한 시기 사건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요인은 연개소문이 정변이었고 영유왕을 죽이고 천리장성을 쌓은 게 당태종 침입 명분이 됐고요. 의자왕이 여자였었던 선덕여왕을 괴롭혔던 게 대야성을 함락시켰던 게 대야성 함락시켰고 김춘추 사위였던 김품석을 죽이고 했었던 게 이게 신라가 이제 당나라한테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했거든요. 이게 당태종 침입의 명분이 됩니다. 이 두 남자가. 40대 두 남자의 등장이 642년이에요. 의자왕이 1년 먼저 등장해. 641년에. 이 사람 642년. 요게 그 다음에 당태종 침입의 명분이 됐다. 근데 당태종이 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안시성 전투. 자, 그리고 당태종이 물러가는데 그때 신라가 찾아왔고 쪼로로 찾아왔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느냐 했어요. 그래서 당태종이 그러면 좋네. 더 싸우기 편하겠네 갖고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 돼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당태종 침입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나당연합이 두 번째고요. 나당연합 후에 바로 걸려야 되는데 당태종이 죽어요. 그래서 당나라 내부 사정으로 한동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쭉 유지되다가 우리나라는 무열왕 남자왕이 등장하고 난 뒤에 요거는 이제 진덕여왕 때입니다. 그래서 당나라도 내부 사정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드디어 쳐들어오는데 그게 6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660년대는 나당연합군의 침공과 백제 고구려 멸망한 시기를 660년대라고 합니다. 자, 백제가 먼저 멸망합니다. 황산벌 전투. 근데 신라한테 안 주고 당나라 지방 설치한다. 웅진도독부. 자, 부흥운동. 백제는 원래 백도복을 좋아하는데 망하고 난 뒤에는 흑도복을 입고 다녔었어요. 흑지상지, 도침, 복신, 흑도복, 풍, 부여풍. 이게 나오면 백제 멸망 이유다. 순서 상당히 잘 나오죠. 백강전투는
백제 부흥운동이 끝난 걸 말합니다. 일본에 지원군이 왔는데 지원군까지 괴멸되면서 더 이상 도와줄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이 실질적으로 끝나시길 말합니다. 이쯤에 뜻밖의 있잖아요. 그 부흥운동이 끝날 때쯤에 신라까지 당나라 지방으로 만들어버려요. 계림도독부라고. 이거는 이제 신라 내부의 내분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친중국파와 반중국파로 나눠놓고 지들끼리 싸우게 하려고 한 겁니다. 계림도독부. 자,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이제 고구려에다 이제 총력을 기울였고 고구려 싸우러 갑니다. 자, 고구려 싸우는 거는 연교성문이 죽고 난 뒤에 더 이상 방어를 못하고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 전까지는 백제 멸망 이후에도 한 6년 정도 계속 버텼었는데, 이제 무너집니다. 분열되거든. 평양성이 함락됐다. 보장왕이 당원 합성되었다. 여기는 사비성 함락 의자왕이 당원 합성됐다는 게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동도부 설치됩니다. 여기는 안동. 그리고 고검안에 싸웁니다. 고검. 고안모 건부장 안승 등장하면 고구려 멸망 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순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요 순서와 요 순서 상당히 잘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까지 멸망하고 난 뒤에는 고구려 부운동 세력과 신라가 손을 잡고 당나라와 싸우는데 이게 70년대입니다. 나당연합군, 아니 나당전쟁이 시기예요. 나당연합군에 들어왔다 지들끼리 싸운다가 70년대입니다. 이거는 소매기라고 해요. 소매기. 자, 요까지의 사실을 제가 두 문자로 한 줄로 따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한 줄에 3점이 걸려 있는 거예요. 3점.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야, 대야성에 소문났대. 대야성에 되게 소문났대. 태안이 연합한다고. 황산벌 개배기가 안동 가서 손매기고 있대. 지금은 황산벌 개배기가 지구 나서 안동 가서 손매기고 있대. 자, 대야성 전투. 연교서문의 등장. 이게 42전입니다. 자, 그리고 태종이 쳐들어온다. 태종 전후한 시기에. 태종이 지고 난 뒤에 나당연합하죠. 김춘추가 당나라 찾아가고 당 황제 만났다는 나당연합입니다. 그냥. 김춘추가 당 황제 만났다는 나당연합이에요. 이게 당태종의 침입과 안시성 전투의 패배를 말합니다. 당태종 침입 전후한 시기의 사건. 대야성이 소문났대. 태안연합한다고. 자, 이게 60년대입니다. 그 뒤에 이제 황산벌 전투, 자, 그리고 계림도독부, 백강전투. 이거는 신라 분열시키려고. 이거는 부운동 망했다는 거고. 안동도부는 이제 고구려 망했다는 뜻이고요. 이건 소매기는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나당끼리 싸우고 있다. 소부리주, 소부리가 사비란 뜻이에요. 사비주를 설치했다. 원래 그 백제 지역은 사비 지역은 당나라 군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신라가 임의대로 그냥 이건 내 땅이야 하면서 줄을 설치한 겁니다. 싸우겠다는 거야. 자, 매수성 전투, 기벌프 전투, 매섭게 싸워서 그 끝을 봤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야성이 소문났대. 태안연합한다고. 뭐라고? 황산벌 개백이 안동을 소매기고 있대. 대야성 소문, 태안연합. 황산벌 개백이 안동 가서 소매기고 있대. 요것만 기억하면 몇 점? 3점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3점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무조건. 자, 여기까지. 3점짜리 하나 했다. 겟했다. 겟. 자, 그리고 이제 통일한 왕이 문왕인데요. 이게 다 통일 전쟁이 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 잘 나오니까 황산벌 뒤에 나온 게 뭐가 있었다고요? 흑도복을 입었다. 흑도복풍. 안동도부 뒤에 뭐 있다고요? 고검안에 싸우고 있다. 고검안에서. 고안모 건부장 안승. 잘 기억해두세요. 안승이 신라의 투왕이었다. 신라왕이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봉했다. 보덕궁 왕으로 봉했다는 게 다 요 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 나오죠, 너무. 문왕은 사실 통일을 외상한 겁니다. 누구한테? 중국한테 도움받아서 한 거니까 통일 외상한 거야. 외사장 파견했다. 상수리제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문왕 업적으로. 땅이 넓어지니까 지방을 통제해야 되거든. 자, 문왕은 통일 사실 외상한 거야. 외사정, 상수리. 자, 됐습니다. 3점. 요까지 하면은 5점이 될 수도 있어요. 5점이. 정말 중요한 걸 겟한 겁니다. 정말. 자, 이제 포인트 5번째. 통일 이후 통일신라와 발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포인트로 나옵니다. 신문왕부터 원성왕 때까지 업적이 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발해 5명의 왕이 있어요. 대문문 성선.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가 신라 하대 난순서가 있어요. 하대 난순서 혹은 진성리왕 때 업적.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요 포인트 대해서 한 문제 이상이 나오니까 이것도 꼭 나옵니다. 보도록 합시다. 자, 신문왕 업적은 간단히 두 문자를 알려드릴게요. 신문왕이 되게 관력 있는 사람인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갖고 흠만 달고 갑니다. 자, 관리전 직업 노고 폐지했다. 관력 있는 사람이다. 흠만 달고 간다. 김엄돌 모반 사건, 만파식 적고사, 달굿발 천도시대 했다. 구주 오소경 구수당 10정 9. 그리고 가문사 건립했다. 흠만 달구 감. 자, 여기다 국학 설립했다라고 하는데 신하들을 이제 교체하는 겁니다. 귀족들을 죽이고 새로운 신하들을 만드는 게 이제 그 유학교육 배운 사람들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관록이 든 사람인데 흠만 달고 갔다 하시면 돼요. 국관록, 흠만 달구 감 하시면 됩니다. 성덕왕은 발전한 사람이에요. 발해 당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이 덕분에 당나라하고 국교가 끊어졌었는데 국교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대동강 인원땅, 그래 네 땅 맞아. 평양 인원땅은 신라 네 땅 인정해줄게 한 게 이때입니다. 정전 지급했다. 그리고 경덕왕 때, 이름에 경자 들어가면 기울기 시작하는 왕인데요. 경덕왕 때는 이 사람은 불록태지라고 하시면 돼요. 서태지 아닙니다. 불록태지야, 불록태지. 잘 놀았어. 근데 이때부터 이제 확 기웁니다. 불록태지가 기운다. 자,
불국사 건립했다. 불국사 건립하고 노고비 부활됐다. 이게 귀족들이 살아남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태학감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지명을 중국시로 바꿉니다. 지명 불록태지. 자, 그리고 해자들 하면 이제 피살된 왕인데요. 회궁왕 때 이 사람이 죽으면서 무열기 아들들이 왕하는 게 끝납니다. 신라 중대가 끝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선원들이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하대라고 부릅니다. 신라 이제 무너져가는 시기, 왕위장 탈전이 벌어지는 시기 하대라고 합니다. 근데 원성왕까지는 자기도 이제 왕권을 강화시켜 보려 했었어요. 그 증거가 독수선풍가라는 시험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지. 원성왕 독해, 원성왕 독해. 자, 여기까지 이 업적을 끝냈고요. 두 번째 포인트 이제 발해왕들을 보도록 합시다. 발해왕은 대무문 성선 5명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주영 첫 번째 왕을 태조나 고왕이라고 고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고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땐 건국했다는 거, 건국하고 발해 명칭을 이때 바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조선, 동문, 도나시, 동무산. 자, 무왕은 말 그대로 싸움한 왕이에요. 이게 시호거든. 주권한데 붙인 거거든요. 묘호거든요. 자, 문은 제도란 뜻입니다. 학문가 제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도 만든 사람이다. 자, 이때 흑수말갈 때문에 싸웠고 장문여를 산동반대 보냈다. 이걸 합치면 무장흑산이라고 합니다. 무장흑산. 자, 발해 장수 이름 한 명 정도로 기회해 주시다. 이게 무왕태다. 자, 그리고 일본에 처음으로 사실을 파견하는데 일본과 처음으로 외교관을 맺게 되는데 이게 싸움을 대비해서 한 겁니다. 신라까지 또 낄까봐 실제 꼈어요. 이때 성도만 꼈단 말이야. 신라 낄까봐 일본한테 야 네가 신라 후방 좀 교란 좀 시켜줘 했었던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쓴 것이다. 자, 문학대 최전비한다. 삼성육부 중앙관청 만들고요. 천도가 대표적인 차지전비 중에 하나거든. 상경천도하고 동경천도 했다. 천도 2번 이상 했다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당신하고 사이가 좋아진 게 있대요. 당신하고 싸운 게 무왕때고 쌈질한 무왕때. 문왕때는 당신과 사이 좋아진다. 그래서 당신 항상 동경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신 항상 동경해 하면 됩니다. 누가? 문왕은 그런 사람이니까. 자, 문왕은 제도 정비하고 되게 오래 통치하면서 자부심을 키웠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부심이 되게 높았어요. 전황손입니다. 전륜성왕 의식이 있었다. 황상이라는 칭을 사용했다. 일본의 천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전황손입니다. 당신 참 동경해요. 당신 참 동경해. 전황손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왕 제일 잘 나오는 게 딸내미들 비석이 남아있다. 이게 증거가 돼갖고 이 사람은 분석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이 많은 걸 분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왕 때는 1년밖에 통치를 못했기 때문에 별건 없고요. 이때 상경으로 다시 천도해갖고 이제 더 이상 천도 없이 쭉 수도가 됩니다. 상경 제천도했다. 선왕은 이름이 별선자예요. 무왕은 싸운다. 문왕은 제조정비. 선왕은 별선자인데 나라 영토를 제일 넓게 핀 사람이에요. 영토 넓어지니까 뭐 해야 돼? 지방제도는 이때 완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대 영토다. 요동까지 얻었다. 해동성국, 바다독주의 용성한 나라구나. 이때 칭을 이때였습니다. 지방제도는 이때 정비했다. 이거를 최대의 요지를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최해요지 건설했다. 선왕, 그리고 연호는 건흥입니다. 건흥. 그래서 최대 요지 건선했다 합니다. 건선. 자, 그 연호를 보자면요. 발해는 고구려를 이겼기 때문에 천통이라고 하고요. 천통. 그리고 끊어진 인대, 고구려의 인대를 다시 중건한 거니까 인대중건했다라고 합니다. 문왕 때부터 전성기이기 때문에 문왕 때부터는 흥흥흥이라는 연호를 써요. 흥흥흥. 그 앞에는 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천통, 인대중건했다. 요거 연호까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명은 워낙 잘 나오니까요. 자, 두 번째 돈점 클리어했고요. 세 번째 돈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돈점은 신라한테 난순사하고 진성여왕을 보면 되는데요. 이건 간단히 두 번째로 할게요. 사실은 해공왕이 죽을 때 해공왕 때 있었던 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이제 번지는 겁니다. 대헌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대공의 난, 김원창난, 그리고 장보고 등장했다. 장보고의 청해진과 장보고 난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진성여왕 워낙 잘 나오니까 최적이에요. 최적을 해달라고 애원했었습니다. 최적이에요. 최적 애원. 최치원의 시무십조, 그리고 적고적, 원종과 애노의 난, 최적 애원, 최적 애원. 원종과 애노의 난이 우리 기록상 최초의 밀란이에요. 밀란. 그래서 대헌장 최적으로 애원했다. 대헌장 최적 애원. 요 순서가 나옵니다. 순서. 그리고 궁예, 견훤, 양길 같은 사람들이 등장은 이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 세우는 거는 진성여왕이 죽고 10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태봉, 마진, 후고구려, 후백제 그런 말 등장하면은 진성여왕 D라는 거 순서상 그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거까지. 자, 이걸로 5번째 논점 클리어합니다. 6번째 포인트, 메인 포인트. 항상 나오죠. 거의 항상 3점짜리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받으셔야 됩니다. 논점에 두 가지가 있어요. 궁예하고 견훤의 캐릭터를 비교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때 사건의 순서, 통일 과정. 이게 재통일이라고 합니다. 삼국 통일이 첫 번째, 후삼국 통일이 우리 두 번째 통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통일하면 세 번째 통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통일 과정 순서를 물어보는 게 아주 잘 나옵니다. 일단 견훤하고 궁예의 차이점을 보자면요. 궁예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은 정치를 어렵지 좀 알았다. 그래서 정치제도 개편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국호에 관심이 많았고 정치제도 많았다. 광평성 같은 관등제도랑 관청 같은 걸 만들었었고요.
그런 마진 태봉 같은 고사용했었다. 그리고 미륵신앙, 미륵불 자체 썼는데 합치면은 미티광이라고 해요. 미티광미라고 합니다. 미티광미, 미치광이, 미티광미. 자, 후백제의 견훤은 군인 출신입니다. 싸움을 잘했었어요. 또 하나 책사가 최승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덕분에 그 유학 갔다 온 사람이거든. 외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일찍 국가 승인 받기 위해서 외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후금 5월과 통교했다. 이게 이제 견훤의 후백제 업적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들이 통일하는 과정은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한 줄로 get 할 수 있어요. 한 줄로. 자, 백고고 발경 공고 귀순일 리가 없다 하시면 돼요. 백고고 발경 공고 귀순일 리가 없다. 백고고 이제 나라 세워지는 거 발경 공고 이게 전환기입니다. 분기점이 되는 시기고요. 발경을 공고했는데 이 사람들이 귀순했을 리가 없다. 발경 공고했는데 귀순일 리가 없다. 백고고 발견했다고 공고했는데 귀순했을 리가 없지. 자, 후백제 먼저 세워졌다. 그 다음에 후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 건국했다. 왕건이가 왕이 됐다는 것은 궁예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건 순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게 900년, 901년, 918년입니다. 고려가. 그리고 발해 멸망하고 그 바로 다음에 견훤의 경주 침공이 금성 침공이 그 분기점이 됩니다. 이 신라왕이 이때 백제 침공을 받으면서 고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경상도로 내려오게 돼요. 고려 군대가 백제 군대들이 와 있고 그래서 경상도 내에서 고려 군대와 백제 군대의 싸움이 있었던 게 둘의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됩니다. 공고라고 하는데 공산전투는 백제가 이겼고요. 고창전투부터 이제 그 고려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공산전투 때 왕건이 죽을 뻔했는데 대신 죽은 사람이 신순경과 김락이라는 두 장수가 대신 죽어주고요. 고창전투 때, 안동 고창전투 때는 이제 왕건이 견훤을 이깁니다. 이때부터 이기기 시작해요. 고려가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제대에 내분이 발생합니다. 이게 35년이고 이 기순이 1, 2천이 36년입니다. 36년이 이제 끝나요. 35년에 내분 발생해갖고 아들이 썼던 신검이 아버지를 유폐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금산도 유폐시켰다. 그걸 탈출해갖고 견훤이 왕건한테 기순하고요. 근데 왕건이가 되게 잘해줘. 이거 보고 나서 경순왕도 괜찮네. 나도 가볼까? 따라갑니다. 경순왕도. 경순왕도 나라 통째로 고려한테 갖다 바칩니다. 이게 귀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신검의 군대와 그리고 견훤이 왕건의 부대를 이끌고 가서 싸운 게 마지막 경북 구미에 있었던 선산 1, 2천 전투가 이제 마지막 전투입니다. 야, 백고고 발견했다고 공고까지 했는데 귀순했을 리가 없지. 백고고 발견 공고 귀순일리.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서 좀 잘 기억해 둡시다. 다시 한번 체크.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 백고고 발해 멸망 26년 바로 다음에 금성 침공했다. 경주 침공했다. 자,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리고 견훤 금산사 유폐했는데 이제 귀순한다. 고려에. 이거 따라서 경순왕도 나도 갈게 하면서 고려 규부했다. 이게 35년 935년. 그래 마지막 다음 해 나머지 신검 군대하고 그 고려 군대가 싸웠다. 1, 2천에서 1, 2천 전투 이걸로 이제 후삼국이 통일하게 됩니다. 자, 백고고 발경 공부했는데 귀순일 리가 없지. 잘 기억 좀 해두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개타는 거에 한 줄만 기억하면은 그것도 3점.